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이제 11월이 되었는데요. 올해도 두 달 남았는데 보통 주식시장이 연말에는 산타랠리라고 해서 증시 흐름이 좋습니다만은 올해는 미국 대선도 있고 또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연말을 쉽사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가 발표가 되었으니까 먼저 이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말일에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도 31일 저녁에 발표가 되었거든요. 미국 물가 수준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중요한 지표이고 10월 물가는 전년 대비 2.1% 상승하면서 현재 3달 연속 물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이제 물가 수준도 2% 초반까지 내려왔으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름값과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지수가 문제인데 전년 대비 2.7% 상승했더라고요. 예상치보다도 0.1% 높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근원 물가가 최근에 내려오지 않고 계속 평행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물가가 잡히고 있기는 한데 올해 기름값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 영향을 제외한다면 실질 물가는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10월 실업률은 4.1%로 저번 달과 동일했고 예상치에도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실업률이 아주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비농업 고용지수가 충격이었는데 전월 대비 12,000명만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발표가 되었거든요. 예상치보다 약 9만 명이 적어졌고 전월 대비하면 일자리 폭이 정말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표만 보았을 때는 큰 쇼크이긴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저번 달에 미국에 큰 태풍이 2번 연속 왔었거든요. 그 영향으로 고용지수가 급감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던데 여하튼 다음 달에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금요일 새벽에 11월 금리를 발표하잖아요. 현재 전문가들이 25bp 인하를 95% 확률로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여하튼 다음 주는 미국 대선도 있지만 또한 금리 발표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합니다. 다우존스가 0.8% 하락하면서 2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S&P 500은 1.8%, 나스닥은 2% 하락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엔비디아가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텔이 빠지고 그 자리에 엔비디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즘에 삼성전자가 인텔처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여하튼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계좌는 변동은 없습니다. 디보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오면 조금씩 물을 타볼 생각이고요. JPQ와 JPI도 저번 주보다 주가는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 수량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장을 볼 텐데요. 이번 주 코스피가 2542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 저번 주 대비 약 40포인트 정도 빠진 것 같거든요. 약 2% 정도 하락하면서 3주 연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외국인은 대거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약 1조 5천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현재 3달 연속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요. 이 물량을 개인과 국내 기관이 받아는 주고 있지만 여하튼 외국인들이 이제 팔 만큼 팔았다고 생각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렇게 1조 원씩 매도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암울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되었지만 사실 실적은 한 달 전에 잠정치를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사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컨콜에서 주목할 내용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바로 HBM 반도체 테스트가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게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한 달 만에 주가가 상승 마감하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다만 이번 주에 주가가 6만 원을 넘기기도 했지만 결국 금요일에 밀리면서 다시 5만 원대로 마감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양봉을 보여주었으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 바닥을 서서히 다져볼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을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약 10만 주 정도씩 이틀 연속 매수를 했지만 수요일부터는 또 어김없이 100만 주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여전히 조금 더 정리를 하겠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저도 물을 타고 싶어서 손가락이 간질간질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먼저 일반 계좌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현대차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우선주를 많이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 1,000원 단위로 5주씩 주문을 걸어 놓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체결이 되면서 마지막에 16만 1,000원까지 체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총 35주를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현대기아차 주가는 삼성전자만큼이나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올해 여름에 주가가 거의 30만 원 근처까지 갔지만 지금 4달 연속 하락하면서 28%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대차도 참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렇게 최근에 조정을 받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로 실적이 피크아웃을 찍었다는 우려가 선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관세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만드는 현대차를 사실상 미국에 수출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세금 떼고 남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현재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30% 정도 빠지는 그런 큰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현대차는 올해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올해 3분기 누계로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 감소하고 있지만 매출액은 6%, 그리고 순이익은 7%를 개선하고 있으니까요. 내년부터는 실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는 순이익 기준으로 전년과 실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배당금은 작년 배당금과 같거나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현대차 2우선주의 경우에는 작년 배당금이 11,500원이었는데요. 올해 이 정도 배당금을 받는다면 현재 배당률이 7%이고 그리고 현대차 내년부터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 적용이 되죠. 이제 내년부터는 실적이 축소가 되더라도 최소 배당금으로 1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주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요. 만약에 내년에 실적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배당금이 최소 10,000원은 지급이 되니까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6% 정도 됩니다. 내년에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인하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를 고려를 해보면 저는 이 정도 배당률이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은 피크아웃이다, 트럼프 당선이다 이런 것에 휘둘리기보다 현대차의 우선주들은 그냥 배당금만 보면서 주식을 모아갈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현대차 우선주 이번 주에 열심히 물을 탔지만 저번 주보다 마이너스가 조금 더 커졌다는 게 아쉽기는 한데요. 여하튼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16만 1,00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 16만 원 이하로 주가가 내려간다면 또 계속 5주씩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은 저번 주와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으니까 계속 이대로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A 계좌를 볼 텐데요. ISA 계좌에서는 이번 주 월배당 종목을 하나 교체를 했는데 상품을 출시하고 바로 매수를 했던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매도하고요. 최근에 소개를 드렸던 ETF 두 종목을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이름이 상당히 길죠.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이 두 종목을 각각 500주씩 담아 보았는데요. 두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JR리츠가 이번 주에 주가가 또 하락하면서 지난번에 매수했던 가격대 이하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3,080원에 200주를 매수를 하면서 멘탈도 관리할 겸 평단가도 조금씩 내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ETF 상품 교체를 한 이유가 에이스 상품이 수익률이 10% 정도까지 올라왔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일반 계좌에서 1,500주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포트폴리오에서는 투자 비중이 조금 큰 종목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끝나면 미국 증시가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면에 나스닥 100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 100이 올해만 39% 상승하고 있거든요. 최근 1년간 상승세가 엄청났고, 또한 차트상으로 보면 현재 지수 위치가 쌍봉이 의심되는 자리입니다. 지난 여름에 고점을 한번 찍고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고점 근처까지는 올라왔는데, 이 구간을 뚫지 못하면 쌍봉으로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공격적인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하는 에이스 상품을 매도하고,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안정성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두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입한 두 종목은 최근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 포트폴리오에 미국 S&P 500 ETF 두 종목이 약 32% 비중으로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홈디포나 캐터필러 같은 미국 배당주를 섞어서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이 종목들의 배당금과 함께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해서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최근 1년간은 월 평균 71원씩 분배를 하고 있고요. 연 분배율은 7.5%로 예상이 되고, 총 수수료는 0.47%가 적용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은 이제 상장한 지 10일 정도 된 신상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삼성자산운용 방문해서 거기 매니저님께 아주 자세하게 듣고 왔는데요. 나스닥 100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100% 커버드 콜 상품이라서 프리미엄이 아주 많고요. 그래서 연 20%까지만 분배를 하고 남은 프리미엄은 재투자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분이 전부 반영이 되지만 상승분도 매일 1%까지는 반영되는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향후에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를 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 상품의 성과가 조금 탁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택을 해보았는데요. 여하튼 매달 주는 분배금이 아주 많기 때문에 원금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당분간은 천천히 모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저번 주보다 주가가 2% 정도 하락했지만 마이너스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계속 이 수량은 유지할 생각이고요. 현대차도 최근 하락으로 수익률을 거의 다 까먹었지만 그래도 다른 계좌에서 물을 타고 있으니까 이 계좌에서는 일단 마이너스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냥 보유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도 저번 주보다 주가가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롭게 데리고 온 ETF들은 일단 1차 목표 수량이 900주이니까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100주씩 물을 타면서 천천히 수량을 늘려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아가 저번 주보다는 주가가 약간 회복하긴 했는데 여하튼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오면 물을 탔던 수량들은 덜어낼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맥쿼리도 평단가 이상에서는 물을 탔던 수량은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JR리츠 이번 주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서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21%를 찍고 있는데요. 여하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다음 주에 주가가 혹시나 3,000원 밑으로 빠진다면 마찬가지로 100원 단위로 200주씩 물을 타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에 분기 배당주들 3분기 배당금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분기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